이번 시간엔 함수와 변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다른 범위에 속하는 변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C에서는 이제 연결이 없는 것과 내부 연결, 외부 연결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지역 변수는 이제 연결을 가지지 않고 오직 전역 변수들만 연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연결과 외부 연결과 내부 연결, 그래서 no linkage, external, internal이 있고요. 지역 변수는 이제 외부 연결을 외부로 나갈 수가 없죠. 소멸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연결은 전역 변수로서 여러 개의 파일에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고, 내부 연결은 전역 변수로서 하나의 파일, 소스 코드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연결은 변수의 연결 문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을 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이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전역 변수를 여러 개의 소스 파일에서 걸쳐서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파일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다른 파일에서 이제 extern 지정자를 사용해서 이 변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파일에서 할 수 있지만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은 정의된 파일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1번, 2번, 3번 이 파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 2번에서 글로벌로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들에서는 이제 extern이라고 외부에서 적어주고 동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extern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역 변수가 외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참조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고요. extern과 static의 차이가 있는 거죠. static은 파일 1개, extern은 파일 여러 개. 그래서 extern을 붙여야만 컴파일러가 변수 타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역 변수 앞에 static이 붙이면 이제 내부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부 연결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요. 전역 변수 앞에 static을 붙이지 않으면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변수나 함수 이름 모두 다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연결은 함수 이름 앞에도 스태틱을 붙일 수 있고 그 의미도 변수와 비슷합니다. 특정한 소스 파일에 함수 이름 앞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 그 소스 파일 안에서는, 그 파일 하나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내부 연결과 정적 함수는 함수 이름 앞에 스태틱이 있으면 변수와 마찬가지로 소스 파일에서 extern 기능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저장 유형을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요. 지역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auto, register, static, 그리고 이것은 정적 지역이기 때문에 파일 하나를 범위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과 레지스터 함수는 이제 임시적으로 생성되는 거고, 정적 지역, 전역, 정적 전역, 외부 참조는 생존 시간이 이제 프로그램, 여기서 영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걸 영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영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되는 위치는 이제 정적 지역까지는 함수 내부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서 정의가 되고요. 범위 같은 경우는 전역 함수는 이제 모든 소스 파일,
스태틱은 하나의 소스, 이제 익스터널은 모든 2개 이상의 소스 파일. 물론 이제 소스 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면 똑같겠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달라진다. 뭐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장 유형에서 어떤 저장 유형을 가진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오토,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 저장 유형은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아도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므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함수나 블록을 다른 함수나 블록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함수나 블록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고 디버깅이나 유지 보수를 할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유형별로 어떤 형태에서 어떤 유형을 쓰는지 좋은지 살펴보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변수는 이제 레지스터 유형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면 읽고 쓰는 속도가 이제 빠른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변수 값이 함수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로컬 스태틱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변수라면 외부 변수,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만드는 얘기죠.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소스 파일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외부 참조 변수, extern 또는 static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살펴보죠. extern 이제 전역 extern 함수로 이제 call count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일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와 그러니까 정수 난수를 발생시키는 난수와 랜덤 넘버와 이제 플루트형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는 함수, 2가지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이제 랜덤 cpp라고 하면 랜덤 함수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은 전혀 다른 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콜 아웃풋을 콜 카운트, 여기 콜 카운트가 여기서는 이제 unsigned 인테저로 0으로 이제 초기화 되어 있고요. 그 메인 함수 앞에서는 extern으로 선언돼서 이제 전역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메인 함수는 랜덤 함수 i를 불러들여서 10번 실행하고 10번 실행하고 10번 실행된 뒤에 줄바꿈 문자를 놓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랜덤 정수 난수하고 실수 난수 2개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 난수, 정수 난수를 불러들이는 경우 여기서 이제 함수의 원형으로 이런 함수를 쓰겠다라고 메인 함수 앞에서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두 파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 i, 그러니까 정수 난수 발생하는 함수는 콜 카운트를 하고 멀티의 시드에 inc에서 이걸 mod로 퍼센트 연산을 해서 시드에 넣고, 이 시드는 이제 반환되는 함수죠. 여기서 이제 멀티 시드 인크리멘탈은 그러니까 시드 멀티 인크리멘탈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형 실수형 난수 발생하는 함수는 멀티 시드 인크 하고 콜 C++ 이제 더블 플러스로
했고, 반환은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 이제 반환 각 10번씩 반환해서 출력을 하면 정수형 난수 10개, 실수형 난수 10개. 그래서 총 호출된 횟수는 20번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가변 매개 변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매개 변수 함수의 이제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값이 개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가 호출할 때마다 달라지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printf문이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함수의 이제 매개 변수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함수들에서는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예가 이제 printf다. printf는 큰 따옴표로 문자를 출력하고, 그리고 %d 정수형, %f 실수형, %c 캐릭터형, %s 스트링형,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에 매개 변수가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서너 개였을 때도 있었었죠. 그래서 가변 매개 변수 함수는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printf문 같은 경우 매개 변수의 개수는 항상 사용할 때마다 가변적이게 되고,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를 호출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함수의 내부에서는 어떤 배열을 쓰던가 해서 매개 변수가 달라질 때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개 변수 함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AFX 스탠다드 AFX의 이제 스탠다드 ARG 함수를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했죠. 그리고 나서 함수의 원형 sum이라는 함수의 원형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앞에서는 반환형은 정수형,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여러 가지 상태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이 sum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4, 4, 3, 2, 1. 이제 전달되는 인수가 4개, 5개니까 매개 변수도 5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sum 함수에서는 물론 이 기능들은 이제 스탠다드 arg.헤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VA 리스트를 이제 arg ptr에 리스트를 그러니까 arg ptr로 선언을 하고, VA 스타트는 여기에서 넘은 이제 4가 넘어오는 거죠. 이거 외에 뒤가 4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넘은 4가 그러니까 넘버로 4가 넘어오니까 4에서부터 하나씩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서 이제 4, 3, 2, 1, 0. 그러니까 4개의 값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nswer에는 arg ptr하고 int 함수를 호출해서 요 배열의 값들이 네 번째, 거꾸로 역순으로 하나씩 감소되면서 그 값들이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리턴으로 answer 값, 이 저장된 값들을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실행 결과를 보면 10이 되죠. 4, 3, 2, 1. 그러면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순환, 리커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은 이제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가 있죠.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호출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이제 순환, 리커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환의 개념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념적인 독특한 개념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팩토리얼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면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5 팩토리얼을 계산한다라고 그러면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니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곱하는 방법과 이 5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5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5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자기와 자기 자신보다 한 숫자가 작은 것을 곱해서 n이 0이 되면 이제 그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어느 방법을 쓰든지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에서는 n 팩토리얼을 정의하려면 n-1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거기에 n을 곱하는 형태가 이제 n 팩토리얼이니까 결국 n 값을 알려면 n-1 팩토리얼을 알아야 되고 n-1 팩토리얼은 n-2 팩토리얼을 알아야 되고 n-3 팩토리얼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식에서 프로그램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이제 호출한다고 해서 순환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n 팩토리얼을 구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 때 n 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먼저 n-1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여기에 n을 곱해주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면 n-1 팩토리얼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함수가 n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는 함수이므로 함수의 인수를 n-1로 변경해서 호출하여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함수의 원형 롱 타입으로 해서 이제 팩토리얼로 하고 인수는 매개 변수는 이제 정수형이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숫자를 팩토리얼 값을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로 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팩토리얼 함수 안에 들어오면 팩토리얼 값은 n 값은 얼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이렇게 넘어온 게 얼마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n 값이 이제 1보다 같거나 작으면 1을 리턴하고 n 값이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n 팩토리얼의 n-1을 호출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을 호출했는데 이게 호출되어서 실행하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고 실행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고 이것이 4번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5일 때 한 번, 그러니까 5, 4, 3, 2, 1. 5일 때 한 번, 살 때 2번, 3번, 4번. 그러니까 5번인데 이때 값은 1이니까 결국 유효한 값들은 이제 4번 호출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5를 하게 되면 팩토리얼은 5, 4, 3, 2, 1로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120이 되는데 120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5 팩토리얼을 구하려고 하는데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이제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팩토리얼을 호출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 호출이 되고 3 팩토리얼을 호출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 호출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숫자가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이 부분에서 호출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리턴되는 값들은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5, 4, 3, 2, 1까지 넘어가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함수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을 호출하는 부분과 이제 순환을 멈추는 두 가지 부분이 있게 되죠. 아까 본 예제에서는 리턴 값은 이제 요 값들을 리턴하는데 n하고 n-1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한 값들 쭉 되게 되죠. 그러면 결국 n 값은 계속 줄어들어서 자기 자신 여기에서 호출하게 되면 n 값은 1 줄어서 n-2가 되고 n-2에서 호출하게 되면 n-3이 되고 n-3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n-3이 되고 또 호출하면 n-4 그러면 n이 5기 때문에 이건 1이 되죠. 그러면 이 n 값은 결국 카운터나 감소 연산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n 값은 점점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1과 같아지는 참 조건이 발생이 돼서 리턴을 1을 하게 됩니다. 리턴 1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순환을 멈추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